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2021년에 미국 증시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섹터가 떠오르나요? 전기차, 아니면 테크, 이런 등등 정말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가장 먼저 메타버스 테마가 생각납니다. 특히나 메타버스 테마는 미국 증시가 조정으로 돌입하기 바로 직전, 즉 2021년 말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기도 했었죠. 그 수많은 메타버스 기업들 중에서도 대장격인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은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기업인데요. 이런 로블록스는 현재 기준으로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규모 26위에 위치할 만큼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기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블록스의 총 주식 평가액은 무려 3,2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전고점 대비 무려 69%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던 2021년 말에 주가가 거의 80달러에서 크게는 140달러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은 지금까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로블록스의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한 건가요? 로블록스는 높은 금리에 취약한 적자 기업입니다. 특히나 적자 기업은 높은 금리 또는 긴축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채로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 기업인 만큼 금리에 상당히 민감해지고 이것이 나쁜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즉 급등하는 금리와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높은 주가가 너무나 큰 부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 증시 환경이 나빠지면서 로블록스를 포함한 모든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2022년 내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만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로블록스만의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나마 유니티나 메타 플랫폼즈에 비해서는 로블록스는 양반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로블록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봐야겠죠. 우선 로블록스를 한 줄로 표시하자면은 게임 플랫폼으로 구성된 가상 커뮤니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인데 가장 진보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게임이기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1.5억 명을 넘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로블록스의 특징은 수천만 가지의 즐길 거리와 새로운 경험이 이 플랫폼 안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한 게임 내에 또 다른 게임을 만드는 스튜디오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로블록스라는 생태계 안에서 각자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로블록스의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블록스 클라이언트로 로블록스 게임 그 자체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제 3D 디지털 월드, 1, 2, 3 등등등 수많은 게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게이밍 부분은 모바일, 데스크탑, 콘솔 총 3개의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유저들은 이 안에서 게이밍, 소셜 활동, 경제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바로 로블록스 스튜디오입니다. 플랫폼 전용 게임 제작 툴로서 로블록스라는 게임 안에서 또 다른 하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며 이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게이머들이 자신만의 또 다른 게임 또는 자신만의 생태계를 로블록스 안에서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로블록스 클라우드로 1번과 2번 기능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로벅스라는 디지털 화폐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블록스가 게이머들에게 로벅스라는 것을 판매하면은 게이머들은 이것을 구매하여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죠. 정말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게임에서처럼 과금제, 즉 캐시 아이템을 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로벅스를 판매할 금액을 부킹스라는 명목으로 인식해둡니다. 그리고 이 판매된 로벅스가 게임 내에서 사용될 때 그제서야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부킹스 항목이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는 로블록스의 실적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집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고 이에 따라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 수도 늘어났죠. 그리고 이는 로블록스의 사용자 수, 그리고 게임 플레이 시간의 증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2022년 중반이 지나가면서 사실상 코로나는 우리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데믹이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대세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간다라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며 로블록스에는 이제 이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은 엔데믹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로블록스의 9월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 좋은 증시 매크로 환경 속에서 발표된 지표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먼저 보냈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정말 다행히도 로블록스는 매우 긍정적인 지표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간 평균 활성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무려 2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3분기 부킹 총 금액도 작년보다 11%에서 1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좋아진 증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나 로벅스 결제액이 모두 작년에 비해서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만큼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는 여전히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현재 로블록스의 3분기 실적 발표일은 약 11월 9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로블록스 측에서 실적 발표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1월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EPS나 매출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더 높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 EPS는 직전 분기보다 오히려 더 낮은 EPS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은 늘어나나 로블록스의 영업비용도 함께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성은 나빠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로블록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동안 지속적인 EPS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는 중입니다. EPS가 점점 더 높아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익성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점점 더 악화되는 경제 상황과 높은 비용 부담이 이러한 예상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거의 10%가 넘어가는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익성은 나빠질지 몰라도 기업의 외형적 성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로블록스 같은 적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흑자 전환 시기는 적어도 2026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YOY 기준으로 EPS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오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한동안은 로블록스가 흑자 전환을 하기보다는 외형적 성장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하고 그와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보통 적자 기업의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것은 바로 이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할 시기가 되기 마련인데요. 아쉽게도 로블록스의 흑자 전환은 아직까지는 좀 긴 관점의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로블록스에 대한 월가 기관들의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41.4달러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총 16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을 커버하고 있고 6명은 매수 의견, 7명은 보류 의견, 그리고 3명은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죠. 지난 8월부터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조금씩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목표 주가 하향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나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목표 주가는 현재 로블록스의 주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관들이 평가하는 이 기업에 대한 시각과 현재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이 기업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로블록스의 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의 비중이 49.3%, 개인 비중이 24.1%, 벤처 캐피탈이 13.2%, 그리고 내부자가 1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의 비중은 낮고 기관과 벤처 캐피탈, 그리고 내부자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주요 대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알토스 벤처스가 13.2%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블록스의 창업자 겸 CEO인 데이비드 바스주키가 8.99%로 약 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테슬라와 아마존에 대한 장기 투자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가치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도 무려 2.5%나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사회의 멤버 중 하나이자 창업자의 가족인 그레고리도 2.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부자와 벤처 캐피탈 기관들이 주요 대주주에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최근 3개월 동안 상당히 내부자 매도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에 CEO부터 CFO, CPO, CBO, 거기에 더해서 CTO 등등 정말 많은 임원들이 로블록스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8월부터 9월까지 로블록스의 주가가 살짝
반등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주가가 반등하던 시기에 많은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보통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며, 어떻게 보면은 임원들이 주가가 좀 오를 때 로블록스 주식을 일부 처분해가지고 탈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부자 매매 현황은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매도 비율도 체크해봐야겠죠. 로블록스의 공매도 비율은 현재 8.98%로 약 9% 상당히 높은 공매도 비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이 2%에서 3%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로블록스에 얼마나 많은 공매도 수량이 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공매도 비율은 시간이 가도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블록스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해서 이것이 소스 퀴즈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높은 공매도 비율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블록스의 투자자 포지션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들어왔던 주주들, 즉 평단가가 $100가 넘는 주주들은 이미 거의 다 로블록스를 팔고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33에서 $43 사이에 새로운 매물대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의 평균 평단가는 $40.4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나 $41에서 $43 사이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 즉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올해 들어가지고 로블록스에 신규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블록스에 대한 간략한 기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로블록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남기자면은 투자 전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연준의 긴축 기조는 아직까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블록스에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더 긴 관점의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증시 상황이 나아진다면은 주가가 몇십 % 증가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 말처럼 주가가 $100, 어쩌면 $140 그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평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로 정말 큰 수익률을 이루었던 베일리 기포들을 따라하고 싶다면, 만약 로블록스의 진정한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긴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